후쿠오카 여행에서 주판점 오픈런템으로 불릴 만큼 인기를 자랑하는 술, 바로 우부스나입니다. 일본의 사케타임에서 전국 사케 중 8위에 랭크되어 있고 4.43점이라는 매우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케노와에서는 전국 22위지만 쿠마모토현 내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술은 큐슈 지역 쿠마모토에 위치한 하나노카 주조에서 만듭니다. 하나노카 주조는 1902년에 창업한 유서 깊은 양조장이에요. 특히 이 우부스나는 이때 사장님이 2021년 12월에 야심차게 론칭한 라인업으로 현재 인기 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부스나 한 병에 담긴 특별한 가치와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우부스나는 샴페인을 연상시키는 모던한 맛으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 술은 단순히 맛과 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가치관이 훨씬 특별해요. 바로 이 술의 이름, 우부스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부스나는 태어난 토지의 신을 뜻하는 일본의 고어예요.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하나노카 주조의 핵심 철학과 연결됩니다. 바로 태어난 땅에서 그 토착 환경과 문화를 지키면서 여기에만 있는 최고의 술을 만들겠다는 목표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때루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와인의 때루아가 토양의 특성을 의미한다면 우부스나가 말하는 니혼슈의 때루아는 한 차원 더 깊습니다. 토양의 특성을 넘어 그 땅에 깃든 역사, 문화, 그리고 오랜 세월 이어진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까지 모두 담는 광의의 개념이에요. 라벨의 이 아름다운 패턴도 그냥 디자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땅과 양조 과정에 꼭 필요한 미생물들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 미생물 패턴 중 색칠된 부분이 바로 그 술의 농양 개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우부스나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는 12농양 시스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농양은 농사농의 술 빚을 양을 더한 말입니다. 즉, 우부스나는 농법과 양조법에서 추구하는 12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12농양의 각 원칙들을 상징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봅시다. 키쿠치강 유역에서 쌀 재배, 전통 양조법인 키모토 양조법, 무농약 재배, 무비료 재배, 목통 양조, 효모 무첨가, 시오리 양조법, 별을 걸어서 자연 건조, 동절기 담수, 논이 아닌 밭에서 모종 키우기, 손으로 모내기, 막영 재배가 있습니다. 일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집스러운 원칙들도 있습니다. 농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요. 라벨을 다시 살펴보면 이 사농양은 무비료, 무농약, 키쿠치강 유역 재배, 그리고 키모토 양조법이 적용된 거예요. 이렇게 알고 마시면 이 한 병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철학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죠. 우부스나의 라인업은 사용하는 쌀의 종류와 적용된 농양의 개수에 따라 나뉩니다. 다른 사케처럼 준마이 긴조나 준마이 다이긴조로 세분화하지 않지만 스펙만 보면 일반적으로 준마이 긴조급에 속해요. 병 색깔로 라인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핑크색 병에 담긴 우부스나는 카바시코라는 복원된 옛 품종 쌀을 사용합니다. 사농양 기준 3,800엔부터 6농양 5,200엔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음기를 소개할 초록색 우부스나는 호마세라는 복원된 옛 품종 쌀로 빚어집니다. 사농양 3,280엔부터 6농양 4,600엔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병은 일본 술쌀로 가장 유명한 야마다니시키를 사용하는데요. 이 라인업은 2농양 2,140엔부터 6농양 3,850엔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이제 우부스나의 쌀에 대해 좀 더 얘기해봐야겠어요. 야마다니시키는 일본 술쌀로 가장 유명하지만 이 카바시코나 호마세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두 쌀 모두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에도 시대의 품종인데 하나노카 주조의 노력으로 기적적으로 복원된 쌀입니다. 그래서 우부스나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어요. 우부스나 맛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일본주 성분 중 약 80%를 차지하는 물은 쌀과 함께 술 품질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부스나에 사용되는 물은 미즈마치의 대지와 그곳에서 화쇄류 안반에서 솟아나는 대지의 물입니다. 세계 제1의 칼데라 화산인 아소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먼저 사케노와 앱의 맛 분석을 보면 우부스나는 가볍고 후르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태그도 발포감, 샴페인 같은 복합적, 요거트, 달달한 등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 마셔보면서 이 평가들이 맞는지 저희 솔직한 시음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우부스나 호마세 사농양을 마셨습니다. 첫 향은 누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 우아한 긴저향이 느껴졌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가볍고 미세한 탄산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마이크로 버블처럼 섬세하게 느껴졌어요. 사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그런지 처음에는 달달하기보다 드라이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살짝 올라가니 산미와 단맛이 점점 올라오면서 정말 맛있어졌어요. 바나나 맛도 났다가 거봉이나 포도 맛도 나는 등 시간의 변화에 따른 맛의 변화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화이트 와인처럼 마시기 좋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샴페인이라고 하기엔 버블이 부족했지만 정말 괜찮은 술이었습니다. 우부스나는 일본 현지에서도 좋은 평판을 자랑하지만 모든 술이 그렇듯 우부스나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먼저 우부스나는 해마다 인기가 높아져 점점 구하기가 어려운 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주판점 오픈런을 해도 허탕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또 말로 바깔기, 수작업 모내기 같은 고집스러운 농법이 과연 술맛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연주의 양조의 특성일 수 있지만 같은 라인업이라도 생산 시기나 연도에 따라 맛의 편차가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우부스나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저는 후쿠오카 여행 시 스미요시 슈안 주판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고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직구할 때는 우부스나의 고장 쿠마모토에 위치한 타치바나 주판점을 통해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최근 타치바나 주판점이 한국어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서 직구 난이도가 낮아졌답니다. 오늘 우부스나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우부스나를 더 맛있게 즐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